나노 신소재 2022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그 내용과 이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6.8%, 영업이익은 289.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율은 2.1회전으로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기를 좀 넣어 주시는 게 되겠고,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요 홍보용 이 화면은 좀 보여드리는 거로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고요. 스루풋 회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또한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76억 원으로서 26.8% 증가했는데, 재고자산은 9.1%가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도 재고를 이렇게 줄이는 기업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데, 원가 회계로서는 기대치만큼 영업이익이 산출이 안 됩니다만은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기 때문이죠. 매출 원가가 적게 올랐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9.5%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56.3%가 증가했습니다. 164억 원, 작년보다 한 100억 원이 더 이익이 났네요.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그래도 상승했다고 그러면 판매 가격은 더 높게 인상이 되었을 것으로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절대 금액이 42.6% 금액상으로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7.5%가 상승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8.6%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1.49로서 0.36포인트나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74억 원으로서 289.2%가 증가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9억 1,6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이 역시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과 제공품 WCAI가 21억 원이 감소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더 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를 만들어 놓고 보면은 제공품의 굴곡이 너무 심해요. 2020년도에 25억 원이 감소했다가 2021년도에 제공품이 55억으로 갑자기 뛰어버리고 2022년 말에는 다시 줄었습니다. 이게 뭔 일일까? 제공품이 어떤 공정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은 제공품이 이렇게 3년간 굴곡이 심화되는 것은 뭔가 생산이 불안정한 거 아니겠느냐, 또 아니면 생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2021년도에요.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갑니다. 이런 재고 명세를 보고서. 이것이 좀 궁금해요. 궁금한 상태에서 또 좀 넘어가 보기로 하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회사가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안 하고 재고자산의 감소 증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이너스로 표현된다는 것은 재고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원재료 사용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하는데, 이게 16.1%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8.6%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금액상으로 7.8% 증가했고,
또 이 가공 비율로는 5.2% 상승했습니다. 원재료 비율이 재료 비율이 5.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 비율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T손익에서 3%가 그래도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모순이 좀 된다. 이렇게 우선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고, 그 갭은 생산 재료비 대 PQ 생산 재료비의 또 갭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 추적을 해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 차이 때문에 나오는데,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감하면은 그래도 일치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이게 전체 재고자산이라고 기준을 보고, 그런데도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 기업은 미착품 제외한 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착품의 증가액을 빼면 일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일단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 차이는 해소를 했는데, 그 차이가 있는 만큼 총 제조 비용은 왜곡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기준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액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숫자 가지고 장난질은 안 했다 하더라도 성과는 왜곡이 될 수 있겠다. 기준 3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15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운영비율 상으로도 내려갔다가 다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상식적으로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직원 수가 2022년도에 45명이 줄었는데, 2021년도에는 96명, 거의 뭐 100명가량이 직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평균 임금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저임금 무슨 생산직이 들어왔는지 4,400만 원으로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45명을 내보내면서 임금은 5,880만 원으로 또 상승을 한 거죠. 자, 임금이 이렇게 굴곡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또 21.9% 했고요. 저는 이 관계가 직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일을 시켰기 때문에 제공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숫자만 보고서 밖에서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해보는데,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공품의 굴곡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 직원들이 뭔가 물건이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직원들을 96명이나 직원을 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내보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임금 아마 생산직이었을 것 같으니까, 이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데 2차 소재 및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신소재라고 하지만은, 신소재를 만드는 공정들은 아마 자동화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 아날로그식으로 만드는 게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봤어요. 제공품, 재고자산 명세에 있는 거를 비교해 보려고 가져왔지만은, 이렇게 313명으로 증가했을 때 제공품이 6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 268명으로 줄었을 때, 38억 원이 감소를 했다. 이런 얘기죠. 이거하고 분명히 인과관계까지는 아니지만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요. 수르픈율도 상승을 했으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투명 회계 과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1차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 같고 2차에서는 하락했을 거다 하는 뭐 또 모순 속에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분명히 상승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우리가 모순된 게 있으면 이게 전반적으로 회계 투명성이 과연 깨끗한 걸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계속 가져보아야 되는 거죠. 분석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총 자산 회전율이 자신의 능력보다도 아주 오히려 내려갔어요. 이 가동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36%뿐이 가동을 못 시켰다. 작년도에는 그래도 50%까지 가동을 시켰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거라는 추론은 맞지가 않습니다. 요 기타 뭐 원자재도 많습니다만 핵심적인 게 인디움, 신, 세레늄인 것 같아요. 틴 옥사이드, 산화 주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5.7% 단순 평균으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 하락이란 투명성 입증 추론이 입증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 가격 인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합리화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재료 가격 상승한 것보다 판매 가격은 뭐 한 50%가 뛰었다든지 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회사의 이 제품 만드는 거 보면 너무나 다양해요. 디스플레이 소재도 만들고 반도체 소재도 만들고 태양전지 소재도 만들고 2차전지 소재도 만들고 그래서 그 용도도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인등괴 제품은 임등괴 산화물 TCO 타겟 아연계 산화물 TCO 타겟 이런 거 실버 잉크 페이스트 중공형 실리카 CMP 뭐 이런 거 슬러리 이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있네요. 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단가 변동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는 없고 공개를 안 했고요. 판매 금액만 이게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계속 증가는 해 왔는데 단가가 분명히 크게 상승을 했을 거라고 이 추론은 되지만은 입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입증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논리 도구로서 우리가 논리력을 좀 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충분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만약 뭐뭐하되면은 그러면은 뭐뭐하게 될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은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료분율 상승 순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입증 실패를 했다. 그렇다면은 이 유죄로 판정을 받게 되는데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로서 투명성 법정에 서서 무죄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꾸준히 얘기하는 거지만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회전율이 올랐을 것이다 라고 입증을 하나 하고 또 하나 그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은 재고액의 신뢰를 확보하려면은 재고 흐름으로 재고의 입출 내역까지 파악해야 한다. 원재료 사용액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개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당신네들 나노 신소재의 무죄를 내가 입증해 줄 수 있겠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은 패스했으나 재고자산의 증감 범위 기준이 비합리적이며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직원 수와 제공품의 심한 굴곡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하는 게 느낌 같은 느낌으로 팍 들어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재료 사용액, 이게 그 출고액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뭐 원재료도 있고 제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원재료 구매가 얼마 했다. 그 다음에 출고가 얼마한 게 생산에 투입된 양이니까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그 원재료 사용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기말 재고가 그래서 얼마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77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이 5.8% 증가했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261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12.6%, 전년보다 1.1%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채권자한테 75억 원의 이 원금 및 이자를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그 3.9%로 낮췄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793억 원의 그 자본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자기 주식 취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종 그 FEM 62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 그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76.5%로 뭐 유상 증자가 있어서 그랬는지 여유롭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률은 떨어지는 거로 산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본금이 납입 자본금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그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단순하게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거다 생각을 하면은 118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 그러면은 383억 이익이 남는다. 뭐 2022년도 실적보다는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PQ 총 제조 비용, 매출원가도 역시 똑같은 금액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그 67억 원이라는 갭이 있고서는 정확한 예측, 아니 이 수치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어쨌든 재고를 줄인다기보다도 이 경우에 그 예상은 재고가 10% 줄인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 4% 정도 매출을 더 증가를 시킨다면은 41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 자체를 재고가 감소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10%만 더 감소한다고 그러면은 역시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다는 원가 회계의 맹점이 이렇게 수치로도 입증이 되겠습니다. 360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매출 1180억 원, 재고가 10% 증가했을 때는 383억 원인데 360억 원으로 더 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원가회계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스루포트 회계로서는 이 853억 원 정도면 충분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1100 얼마 억 원이 아니고 계약을 850억만 하더라도 그 영업이익은 191억 정도는 남을 수 있다. 스루포트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 회전율이 낮아졌으니까 재고 회전율을 2.7%까지만 좀 상승시켜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원가 회계 매출과 비슷하게 1088억 원 매출이 일어나면은 35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이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스루포트 회계 아니겠느냐.
낮은 가격이라도 충분히 그 수익 창출은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가는 그 2021년 말보다 66,600원이 그 증가를 해가지고요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액면 가격이 500원이 안 나고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이 왜 차이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무슨 주식 보상 비용 뭐 이런 등으로 뭐가 주식이 조금 이런 게 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뭐 전문적으로 제가 접근해서 파악할 수준이 안 되고요. 왜 액면 가격이 왜 이렇게 나올까? 500원짜리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다 이 말이겠고요. 시가총액 좀 많이 늘어났고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박장호 씨가 22.53%, 외국인이 5.51%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 그 2022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예측을 해 봤습니다만은 뭔가 직원 수의 변화와 제공품의 너무 굴곡이 심한 게,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그 노출을 하지 않은 등등이 못내 좀 아쉽고 의구심이 남는 상태에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